자, 이 단원 사람의 물질 대사 단원 학습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원 제목을 항상 보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전체 키워드가 나와 있죠. 바로 물질 대사입니다. 생명활동과 물질 대사의 관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물질이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하면서 화학 성질이 다른 물질로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화학 반응 같은 경우에 생물체 내에서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화학 반응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 수업할 때도 강조를 했지만 효소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 생체의 촉매라고도 얘기를 했죠. 자, 이런 물질 대사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물질 변화로 한번 나눠 볼게요. 먼저 동화작용의 경우에는 더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분자량이 작은 물질들이 모여서 분자량이 큰 물질이 되고요. 이화작용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큰 물질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작은 물질로. 자, 이런 에너지 대사에서 흡열, 발열을 기준으로 나눠서 보면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이죠. 자, 이 동화작용의 예시에는 대표적인 게 광합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체내에서 단백질 합성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고요. 이화작용의 예시에는 세포 그리고 소화, 발효 이런 것들이 이화작용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가지는 공통점은 체내에서 효소가 작용하는 화학 반응이다라는 점이죠. 자, 이렇게 물질 대사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에너지에 주목을 좀 해서 에너지 전환과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전환되고 이용되는지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세포 내에서 유기 영양소를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인 ATP를 합성하는 과정.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ATP가 무엇이냐? 선생님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아데노신 3인산의 약자입니다. 이걸 영어로 했을 때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에서 앞글자만 따와서 AT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데노신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리보스 그리고 염기 이 구조상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리보스하고 아데닌을 합친 이 구조를 우리는 아데노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붙는 3인산은 인산이 3개가 붙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보면 하나, 둘, 3개. 총 3개의 인산이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2개만 붙어 있으면 아데노신 2인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운 인산기가 3개 붙어 있는 경우에는 아데노신 3인산. 그래서 줄여서 ATP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선생님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여기 인산과 인산 사이에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구분해야 될 건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할게요. 여기 있는 이 결합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인산과 인산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에요. 이건 일반적인 결합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에너지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화학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로서 ATP가 유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에너지 인산 결합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포호흡의 과정을 또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되는 영양소가 있겠죠. 그게 바로 포도당과 그리고 산소겠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결과물이 뭐가 나오죠?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너지는요, ATP 형태로도 저장이 되지만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모의고사에 나오는 보기 지문 중에 모두 ATP로 저장된다라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모두라는 단어 때문에 틀리는 건데요. 일부는 열에너지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모두 ATP로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이 점은 여러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ATP가 어디에 이용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ATP는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의 결합이 끊어져서, 자, 우리는 이제 ATP에서 인산기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 ATP가 아닌 ADP가 되는 거죠. 인산기가 2개 남아 있으니까 ADP와 떨어져 나간 걸 우리는 무기인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이 인산기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ATP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등으로 전환돼서 물질 합성, 근육 운동, 체온 유지, 발성, 정신 활동, 생장 등 다양한 생명 활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녹화하는 이 과정에서도 선생님 발성을 하면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정신활동을 통해서도 이 ATP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물질 대사와 그리고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제 문제를 통해서 실제 기출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